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강태훈, 정혜승입니다. 9월 첫째 주 YBS 뉴스입니다. 더금의 예산을 투자해 진행되고 있는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가 공사 면적의 대부분이 주차시설로 설계돼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학기가 되어 바라본 백양로는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나무들이 베어지고 우리 대학교의 상징인 독수리상이 사라진 겁니다. 2012년 정가병 총장이 취임하면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공사가 8월 21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사를 위해 세워둔 바리케이드에는 백양로 재창조 사업을 비난하는 글이 채워져 있습니다. 본래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는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에 학생들과 교수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는 수차례의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한 차례의 공청회밖에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교수평의회가 계속해서 요구한 끝에 지난 4월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청회에서 교수평의회는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가 중앙도서관에서 학생회관 사이를 파헤치는 규모의 공사에서 학교 임의로 이루어진 4차례의 수정 끝에 중앙도서관부터 정문까지 파헤치는 규모의 공사로 바뀌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또한 백양로 재창조 사업 설계도면에 따르면 지하 1, 2층은 교육 및 편의시설과 주차시설, 지하 3, 4층은 모두 주차시설로 설계되는데 9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주차장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대학교보다 앞서 지하 공간을 개발한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이화 캠퍼스 복합단지 ECC의 최하 2개 층은 주차장으로 그 위 4개 층은 교육 및 학습, 문화시설로 꾸며 학생들의 복지시설을 확충한 것과 비교해봤을 때 백양로 재창조 사업은 공사 면적 중 77%가 주차시설로 설계돼 학생들의 복지 향상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는 백양로 프로젝트 대해서는 찬성하나 지금 시행되고 있는 백양로 프로젝트가 너무 소통이 부재하고 또 너무 졸속히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 후에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백양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항쟁의 역사가 담겨있는 우리 대학교의 상징 백양로. 학교는 백양로의 역사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는 백양로 재창조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백양로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BS 뉴스 나수연입니다. 백양로 재창조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학생과 교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언더우드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먼 후세에 정말 이 백양로를 누가 이렇게 망쳐놨냐 할 때 적어도 우리가 누구 책임이 백양로 재창조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여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백양로 재창조 사업은 차 없는 백양로, 교육 인프라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시작되었지만 만만찮은 반대 여론 역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900억의 예산을 들이는 이 사업이 건축학적인 면에서도 생태학적인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학교 본부가 제대로 된 소통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겁니다. 본부는 현재의 백양로 재창조 사업이 충분한 논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데 왜 이제 와서 발목을 잡느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으며 설계를 공모하면서도 법적 최소 기간인 21일로 제한해 제대로 된 경쟁조차 없었습니다. 공청회 또한 본부 스스로 개최한 것이 아니라 원안과 크게 달라졌음을 감지한 교수평의회의 요구로 한 차례 개최되었을 뿐입니다. 공청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교수평의회가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였으나 본부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공사를 진행 중인 학교 본부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교수와 학생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30여 명의 평교수들의 서명으로 이뤄진 연세 캠퍼스를 사랑하는 교수들의 모임은 백양로 재창조 사업의 즉각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으며 백양로 재창조 사업에 반대하는 뜻을 모은 학생단체 백양로 난장이는 페이스북 페이지 댓글창과 중앙도서관 앞 천막에서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현재까지 1000여 명의 재학생과 동문들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양로 재창조 사업에 반대하는 의미로 백양로와 관련된 영화를 상영하는 문화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백양로 재창조 사업의 졸속 시행에 대한 반대운동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학교본부에서 명목뿐인 의견 수렴이 아닌 실질적인 소통의 창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BS 뉴스 정재입니다. 신촌과 송도를 오가는 셔틀버스가 축소되는 한편 학교 측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역버스를 도입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학기 변경된 국제캠퍼스 셔틀버스의 시간표입니다. 지난 학기 셔틀버스가 하루 왕복 20회 운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 학기엔 하루 왕복 17회로 축소 운행됩니다. 학교 측은 추가적으로 신촌과 송도를 잇는 광역급행버스 M6724번의 무료 이용권을 구매하고 학생들에게 한 달에 2만 장씩 배분해 국제캠퍼스와 신촌캠퍼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에 학생들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확충됐던 셔틀버스가 이번 학기에 주요 시간대에 다시 축소 운행돼 이틀 전부터 셔틀버스 예약이 마감되는 등 학생들 간의 승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M6724번 버스도 이용하기에 시간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축소된 셔틀버스를 보완하기엔 역부족입니다. M버스 업체인 청룡교통 측에 따르면 송도, 신촌 간 운행 소요시간은 왕복 최소 2시간에서 최대 4시간입니다. 버스가 홍대 입구, 합정역 등 중간에 7개의 정류장을 정차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정체 구간인 경인고속도로를 경유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교 총무처는 배차 간격이 20분인 M버스가 배차 간격이 1시간인 셔틀버스에 비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하며 셔틀버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점차 서울 주요 시가지들을 경유하는 M버스 노선을 도입해 국제캠퍼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학교 측의 결정이 학생들의 편의보다 금전적 문제를 우선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우리 대학교가 M버스 도입을 명분으로 셔틀버스를 폐지하려 했고 출퇴근 시간대에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경인고속도로 노선을 채택해 셔틀버스 운영비를 절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단 겁니다. 지금까지 총무처에서 보여줬던 학생들의 교육권이나 교류 활동에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총학생에서는 계속적으로 학생들 이용 현황과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2학기에도 셔틀버스 추가 증차를 계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폐지될 위기를 맞았지만 학생들의 증설 요구로 마지못해 축소 운행되는 국제캠퍼스 셔틀버스. 다음 학기엔 국제캠퍼스의 RC 대상 학생들이 2배로 늘어 셔틀버스 수요가 더 증가할 예정이지만 우리 대학교 총무처에 따르면 아직 향후 대책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없다며 묵묵부답입니다. 다음 학기에도 이번 학기와 같은 논란이 재발하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YBS 뉴스 김소희입니다. 우리 대학교 성평등센터가 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과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4일 성평등센터 직원의 언행과 성폭력 처리에 관한 학측의 문제를 제기하는 자보가 중앙도서관 앞에 붙었지만 학생처에 의해 하루 만에 철거당했습니다. 자보에서 문제 삼은 성평등센터 직원의 발언은 한 남학생이 총학생회 홈페이지 제안마당에 직원의 대답에 불쾌함을 느꼈다는 글에서 비롯됐습니다. 논지당 처마 아래에서 비를 피하는 남학생들에게 센터 직원이 자리 이동을 부탁하자 한 남학생이 남학생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고 이에 직원은 남학생들은 아무 곳에서 쉬면 되지 않느냐고 대답해 논란이 발생한 겁니다. 논란에 대응해 성평등센터는 몇 명 남학생이 휴게실 안을 들여다본 당시 상황에 맞는 처사였고 학내 공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여학생 휴게실을 뺀 모든 곳이 남학생 휴게실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있기 전인 지난 2월 성평등센터장은 의대 신입생 OT 기간에 성인지 교육을 시행했는데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중 고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할 사람이 있다고 발언해 의예과 학생회는 센터장에게 사과를 요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평등센터 직원의 발언이 총학생회 홈페이지와 세연넷에서 논란이 되던 가운데 지난 8월 5일 MBN에서 우리대학교의 학칙을 우려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지난 5월 성폭행 신고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재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하자 학교 측은 외부에 알리면 더 큰 처벌을 내릴 것이라 위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성폭력 처리에 관한 시행 규칙에 의하면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피신고인이 가해자로 판단되면 해당 학생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어떻게 모호죄와 성범죄를 가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5월 논지당 사건, 일가대 OT 범죄자 발언 등으로 학우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성평등센터에게 수사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성평등센터는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칙에 대해 현재 심사하고 평가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회 유출을 막는 것인지 학교의 위상을 위해 문제를 입막음하려 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성평등센터와 학칙이 우리 대학교 학생들을 진정으로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BS 뉴스 이수원입니다. 우리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9월 16일까지 한가위 귀향단 2차 신청을 받습니다. 한가위 귀향단은 9월 18일 오전 10시에 우리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출발할 예정이며 강원도 3개 지역, 충청도 2개 지역, 전라도 8개 지역, 경상도 8개 지역행 차편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한가위2013@gmail.com으로 학번, 이름 및 연락처와 행선지를 보내 접수하면 됩니다. 우리대학교 생협학생위원회에서는 9월 11일까지 2013 생협생활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기존의 생협주거장학금과 생협복지장학금이 생협생활장학금으로 통합됐으며 100명 내외의 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이번 학기 재학 중이고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인 학생이며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구비 서류를 갖춰 학생회관 1층 생협학생위원회실로 제출하면 됩니다. 백양로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연세인들의 관심과 학교 측의 소통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